평소엔 너무 다정하고 잘 맞는 연인인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내 피가 마르고 자아가 지워지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성향의 사람과 만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그냥 짐 캐리의 코미디 영화로만 기억하신다면 이번 영상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대를 점점 지치게 만드는 연애 심리를 브루스와 그레이스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루스는 연인에 대한 존중보단 자신의 불편한 감정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세상을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만 바라보죠. 영화 속 브루스가 라이벌에게 앵커 자리를 빼앗기고 돌아와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는 그레이스의 오늘이 어땠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밖에서 자신이 겪은 무시당한 경험만 반복해서 일방적으로 늘어놓습니다. I have no bird. I have no bush. 이 Not a 과정에서 thing. 그레이스는 자연스럽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그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자 브루스는 즉각적으로 분노합니다. Don't make this about you. About me? How can I make this about me? It's about you. It's always about you. Perfect. Perfect. I'll have the worst day of my life with a side order of guilt, please. 상대가 받아주면 사랑이라 착각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배신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였는데 감히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드냐는 식으로 어긋나는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메타인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한껏 좋아진 그는 하늘의 달도 따다주고 쾌락을 선사하며 러브바밍처럼 과도한 애정 공세를 시전합니다. 이건 그레이스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행복감과 권력욕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행위에 더 가깝죠. 그럼 왜 그레이스는 쉽게 이 관계를 벗어나지 You 못했을까요? need these more than I do. 상대를 받아주는 역할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자기 감정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맞물려 남을 돌보아 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구원자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브루스의 불안과 감정 폭주를 받아주면서도 늘 브루스를 위해 기도하며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찾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한 브루스이기에 이 관계는 상처와 애정이 반복하며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덮어왔던 현실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브루스가 앵커로 성공한 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으로 그레이스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추억과 낭만이 담긴 공간이었기에 그레이스는 자연스럽게 청혼을 기대하는데요. 그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I got anchor. 여전히 자기 성공에만 도취한 브루스의 자기 과시였습니다. 영화 속 브루스는 그녀의 표정 변화조차 읽지 못한 채 상대도 당연히 자신만큼 기쁠 거라는 1차원적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동료 수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어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습니다. 그레이스에게 달도 따다 줄 것처럼 굴더니 말이죠. 문제의 핵심은 메타인지, 브루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질 못하니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욕구와 행동 사이에 멈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적인 충동은 곧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Grace, don't do I'm this. not doing this. I'm undoing it. 그레이스는 이를 목격하고 나서야 결국 그 관계를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You can't leave me. 늘 곁에 있어줄 것만 같던 연인, 그레이스가 떠나가자 브루스는 처음으로 진짜 각성을 경험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런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Grace, you want it back? No. I want her to be happy. No matter what that means. I want her to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with all the love she deserved from me.
그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욕심만이 아니라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진짜 소름 돋는 점은 결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었던 브루스가 눈을 뜨자 그토록 바랐던 그레이스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감동적인 재회처럼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찝찝한 순서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그가 신을 만나 변화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시 브루스에게 향한 이유는 단지 그가 생사를 오가는 극단적인 취약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무너진 브루스를 본 순간 그레이스의 보호 본능이 다시 깨어났다고 봅니다. 그녀가 브루스에게 피를 나눠주는 장면은 희생적인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결국 브루스가 만든 상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결코 아름답기만 한 사랑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브루스가 작정하고 타인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인물에 가까울 뿐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며 끝내 성장합니다. 관계는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상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은 이기적인 욕구도 느낍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감정이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한번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메타인지란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레이스라면 브루스를 받아주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브루스처럼 자기 중심성이 강한 성향이 연애가 아닌 사회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다뤄보겠습니다.